사랑 노래가 너무 많았어. 안녕하세요. 7번째 만나는 슈레가 도와줘입니다. 와,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넷제로와 오미크론이 화두가 되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와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교수님 여기 이사하고 처음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저도 크리스마스 마음껏 즐겨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제로와 오미크론이 화두가 되는 시기인데요. 또 12월 25일부터는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23년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엔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쓰레기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슈레가 도와줘. 음악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오프닝 음악은 BTS의 버터로 시작하겠습니다. 줄여갈수록 보석과도 같이 남아있는 이 한마디 좋다. 사랑해서 좋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to the boogie line.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Smooth like butter, pour you in like no other. Don't need no usher to remind me you got it bad. Ain't no other that could sweep you up like a rubber. Straight up, I gotcha, making you fall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to the boogie line.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I'm the nice guy.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ot the right vibes. Move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lay low. All the plans get moving when the bass low. Going on me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go.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Cool shade, and you know we don't stop. High like, ain't no. You been like, oh my God. We gon' make it rock in his head. We gon' make it dance in his head. Hotter, sweeter, cooler, butter. Get it, let it roll. 지난 시간에 나와 흥미로운 백신 이야기를 전해주신 강창원 교수님을 모시고 오미크론과 새로 오는 넷제로 시대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슈레가 도와줘 오신 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씬 나는데 어렸을 때 산타를 믿으셨나요? 어렸을 땐 다 믿죠. 네. 그걸 믿으면 어린이고 네. 안 믿으면 다 큰 거죠. 아, 저는 아직도 믿고 있는데 어린이인 그럼 것 이제 같습니다. 더 잘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요즘 뭐 여전히 강의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도서 상간 벽지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코로나19에 대한 강연을 해주는 기회가 있어서 네. 그동안 한 너댓 번 다녀왔습니다. 바쁘셨네요. 그나저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단계가 상향돼서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문을 열어요. 아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거리 두기로 돌아간 건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요? 이게 그냥 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는 건 치기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서 진화하는 속도하고 우리가 백신 접종 등을 통해 가지고 전염을 막는 속도하고의 싸움입니다. 네. 속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늦은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접종률이 한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긴 접종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신나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오미크론이. 네. 전에 그 베타라는 것도 거기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지금 접종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신나서 그냥 막 변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증식을 하면서 네. 변이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가 네. 강력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새로 나온 거고요. 이대로 가만두면 이 방식으로 쭉 가게 되면 네. 그런 그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 새로운 오미크론보다도 더 강력한 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자연적인 그 자연 현상입니다. 네. 아니 그럼 돌파 감염이나 이렇게 퍼지는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걸 막을 수 없나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네. 세계가 네. 백신을 맞아서 네. 전 세계에서 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걸 전염을 막아야 바이러스가 변이를 언제 하는 거냐면 증식을 할 때마다 변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염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서로 접촉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든지. 아니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백신 맞고 후유증 때문에 무서워서 안 맞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맞는 이유가 네. 어른들은 백신을 맞아가지고 안 걸리니까 네. 이 어린이들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거기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갔던 백신을 맞은 어른한테 갔던 바이러스는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네네. 갔다가 허탕치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런 어린이한테 갔던 애들만 바이러스들이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예상했던 대로죠. 네. 점점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쪽에서 많이 이제 감염이 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염려돼서 백신을 안 맞는다 그런 네. 이제 심정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네. 자기는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 네. 라고 한다 그러면 백신을 안 맞으셔도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그야말로 산에 혼자 가서 사시는 분들은 안 맞아도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요즘은 거의 네.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걸릴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밖에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밖에서 걸려서 들어오면 네. 영락없이 저도 걸리는 거죠. 무슨 재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안 나간다 할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걸릴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뭐 산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과연 내가 그럼 걸릴 확률이 얼마냐? 이건 이제 정확하게 지금 계산할 방법은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에 네. 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인구의 한 1%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에 한 명은 걸렸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심해가지고 네. 한 15%가 걸렸어요. 거긴 10명 만나면 한두 명이 걸렸어요.
그런 정도로 심해. 그러니까 이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쯤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네네.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그 나름대로 마스크 쓰고 뭐 한다고 조심하고 거리두기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2년 동안 지났는데 네. 그런 도중에 그만큼 몇 퍼센트는 걸렸잖아요. 네네. 안 걸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걸린 거잖아요. 그 한 몇 퍼센트 된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는 확률은 지금 보면 몇십만 명 중,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몇십만 명 중에 몇 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많이 잡아봐야 네. 뭐 10,000명 중에 한 명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몇십만 명 또는 몇 백만 명 중에 몇 명이니까 네. 이 그 백신을 맞아서 그런 그 병증이 부작용 병증이 생길 확률은 0.01%보다도 작아요. 아니, 비교를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꼭 백신을 맞는 게 좋겠네요. 당연한 계산 안 해. 한 100배 차이가 나는데. 네. 여러분 꼭 맞으시랍니다. 네. 물론 네. 그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면역 체계가 좀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달라가지고 네. 뭐 자가 면역 지점이 또 높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네네. 혼난 적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네. 좀 맞는 게 뭐 100배 낫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요즘에 넷제로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 네트를 제로로 만들다는 얘기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네트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과 후의 차이. 네. 이 네트를 0, 제로로 만들자라는 운동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탄소 배출이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아예 없애든지 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만들지 말든지 네. 아니면 배출하는 만큼 없애든지 네. 해가지고 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탄소 양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취지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G20인가 거기 가셔서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넷제로로 만들고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총 2018년에 총 탄소 배출량 대비 40%로 배출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 이거는 뭐 가능하냐 아니냐라를 거를 논할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려면 네. 우리 자손들이다 이게 지구에서 살려면 네.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인 거지. 네. 뭐 이거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두자.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서 붙이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인 거고요. 우리 네. 자손들이 손해인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달성을 하면 자손들이 편한 거고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건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풍력발전소 같은 거를 많이 돌리는데 막상 만들어도 해안가에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뭐 육지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또 변전소에 그렇죠. 전기를 송신하는 거나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데 그 송전탑 이런 거에 비용이 엄청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뚝딱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이거야말로 그 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지단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네. 전문가들이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거는 뭐 우리 일반인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이 그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응원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일 아닙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산업 발전을 해야 되고 적게 돈 들여서 많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는 비용이 더 드는 거니까 네네. 뭐 어렵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비행기 안 타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수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저런 노력들 그것도 노력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행기를 안 타서라도 좀 줄여보자 그런 네, 건데 네. 뭐 안 탈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시간이나 이런 효율 면에서 그렇죠. 떨어지니까 지금 뭐 당장 저도 가야 쉽지 되는데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를 차 몰고 이틀 동안 걸려서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2시간 나야 가야 되면 비행기 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최대한 그렇지만 노력을 하자. 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역시 탄소 중립과 환경은 아무래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은 불편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오미크론과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혹시 국민가수가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래요. 있어요. 박장현이라고. 박장현. 네네. 그래서 그 어제 박장현의 안타깝게 실수했죠. 네. 예. 생방송으로 그래도 듣고 그 있는 것처럼 얘기. 일반 그 청중들이 많이 응원을 해가지고 네. 순위에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원래 꼴찌였는데 네. 올라와가지고 탑 7에 들어서 다음 그러면 주에 응원하는 의미로 박장현의 미아를 듣겠습니다. 또다시 그 길을 만났어 한참을 걸어도 익숙한 거리 추억투성이 미로 위에 내 산책 벗어나려 접어든 길에 기억이 없어서 좋지만 조금도 못 가 눈앞에 닿네 너의 손이 이끌었던 그때 그 자리 길을 잃어버린 날 가도 끝없네 날 부르는 목소리 날 향해 뛰던 너의 모습이 살아온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슈레가 도와줘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코로나19가 반발하고 정말 거의 2년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당시만 해도 정말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무서운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서 마스크 쓰기, 손 닦기, 거리 두기는 당연한 것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은 변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네, 이게 지금 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는 거를 오히려 일상화해야 되는 네.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야 일상화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요즘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네.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균들이나 이 세균들이나 뭐 이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감염이 되면 네.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네. 그래서 그 감염된 사람이 바로 조심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안 시키거든요. 네. 전염을 안 시키는데 네. 이 바이러스는 걸렸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모르니까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말짱한데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이러스가 있는 한은 네. 이 생활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은 점점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백신하고의 어떤 속도전에서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의 그 균이나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접해봤지만 소멸시킨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거는 같이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제 감염된 사람이 아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다른 게 모르거든요. 네, 감염됐는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까 소멸된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뭔가요? 천연두. 천연두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코로나 시기가 돼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환경 운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이거 환경 오염 때문에 뭐 우리가 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뭐 교육을 시켰는데 결국은 이 환경교육 자체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같이 사는 사회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그러셨나요? 네. 동의합니다. 자, 오늘은 강정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 시기에 현명하게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해서 일용품을 막 너무 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안 쓰려고 배달 많이 하고 포장 많이.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안 쓰려고 하고 들고 다니는 텀블러가 또 환경에 좋으냐 그럼 그렇지 않고 위해하는 일도 있어서 그 쓰레기를 더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요즘 그 배달 네. 포장 배달이 많아져서 네.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서 그린 텍소노미를 22일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교수님 그린 워싱이라는 말은 아시나요? 그렇죠. 그거를 뭐 녹색 분칠인가 뭐 이렇게 번역들을 하던데 네. 저는 그 말보다는 녹색 위장. 녹색인 무늬만 그린 그런 환경 거죠. 이런 그런 말이 식인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그 무늬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오히려 환경을 해치면서도 아닌 것처럼 뭐 환경을 위한 것처럼 것처럼 위장하는 위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네. 분칠하는 정도, 그러니까 위장을 위한 네, 위선을 네. 떠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는
녹색 위장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실제로는 해치고 있으면서도 네네. 환경을 위한다고 네. 선전하고 광고하고 네. 해서 회사의 이득을 취하는 네네. 행위를 그걸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서는 그러한 그러니까 자각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사회에 관련된 규제를 좀 강화해보자 하는 방식으로 만든 노력으로 그 텍소노미, 분류를 새로 이제 규정을 해보자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걸 좀 발표를 하고 나면 저희 나라도 K 텍소노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환경 운동을 할 때 환경적인 생산, 뭐 제조를 할 때 그 분류에 따르면 좀 더 친환경적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말로는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쉽게 하지만 네. 사실 그 전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네. 과연 얼마나 그 환경을 해치는 건지를 네.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게 네. 전문가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요런 행위는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네. 저런 행위는 얼마나 그한지 그것들을 이제 전부 평가를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고 요거는 굉장히 심하게 해치는 거다. 네. 요거는 좀 덜 하는 거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분류를 잘 해서 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유의한다 하더라도 뭐를 삼가고 뭐를 덜 삼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연구가 많이 돼야 돼요. 지금 네. 그 전문가들도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이제 앞으로 해가면서 그런 이제 분류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분류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텍소노미라고 하는데요. 네. 예, 어떤 일종의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그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를 이제 분류하는 네, 거를 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EU에서는 그 텍소노미를 크게 6대, 그러니까 6대 환경 목표와 4대 판단 조건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그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환경 목표는 기후 변화 리스크 완화, 그리고 기후 변화 리스크 적응, 그리고 수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호, 순환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오염물질 방지와 관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복원 등 6대 분야로 그 산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조건을 어기면 안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환경 목표를 를 정해놓고 그 환경 목표를 정해서 다른 것들한테 피해를, 아주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환경적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폄하한다든지 아예 리스크를 주면은 안 된다는 건데, 제가 그 예로 그 근거를 봤더니 저희가 지금 태양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산 수림을 다 깎아내고 거기에 태양열 발전을 한 다음에 이게 과연 환경 보호이냐 아니면은 환경 파괴인가 이러는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보기엔 어떠세요, 저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예를 들어서 이 태양열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걸 예로 들더라도 네. 그 자체가 환경에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훼손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평가를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전 세계가 같지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서 하면 괜찮을 거고 네. 또 이제 환경을 훼손하면서 하면 또 그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네. 따라서 그게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하고 달리 네. 각 나라의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분류 체계를 또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K 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는 이게 환경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나라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 다르죠. 이런 게 혹시 생명과학 쪽에도 있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황우석 교수가 원래는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실험을 좀 강행을 하고 없던 거를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다른 건데요. 하나는 이제 비윤리적으로 그 했던 점 비윤리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그런 샘플을 만들면 하면 안 되는데 자기 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윤리에 어긋나는 측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실험했다고 거짓말한 거고 이런 걸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조작한 거죠.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 차이가 있는데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왜 그 비윤리적인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린 왁싱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생명과학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장이라는 측면에서 조작이 다 위장이죠. 그런 식이 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그린 워싱이라는 것도 그 조작해가지고 위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쁜 측면에서는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사람들이 이제 과정보다는 너무 속도를 중요시해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과정하고 목표는 별개여서 예를 들어서 목표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 조금 뭐가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고 결과와 이 과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 A, B, C를 통해서 D가 된다고 쳐서 D의 결과만 중시한다 그러면 A, B, C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A, B, C, D의 그 중간 물질도 결과로 남거든요. 특히 또 없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A, B, C를 겪었던 경험은 자기한테 남잖아요. 그것도 결과잖아요. A, B, C를 겪었던 그 경험은 자기한테 남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결과예요. 그것도 다시 말해서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더니 잘 되더라. 그러면 자꾸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결과만 중시한다든가 그것도 안 좋죠. 물론 거꾸로 또 과정만 중시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평가도 옳지 않은 거고요. 결과나 이 과정이나 둘 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사회가 좀 성숙할수록 저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무시하지 않고 과정을 꼭 올바르게 지키는 그런 윤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벌써 끝났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연시인데 즐겁고 더 안전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과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한가요? 저는 사실 목표를 위해서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반성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환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친환경 상품을 만든다고 환경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장만을 추구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 위법과 거짓을 남발하는 일을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결과가 좋다고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상황을 눈감아줘야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정정당당히 사용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대선도 있고 또 여러 일들이 또 남아있는 요즘입니다.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반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모두 다 건강하시고 새해 과정에서 정정당당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슈렉은 내년에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